저는 웨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고 또 써니플랜 대표 최선입니다. 저희 써니플랜은 웨딩 장소에서부터 그리고 웨딩 기획, 연출, 진행, 뭐 예를 들면 뭐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들의 스타일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획해주고 전체적으로 디렉팅해주는 디렉팅 회사입니다. 오늘 저는 좀 당당하고 즐겁게 사업을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꿈이 많이 바뀌었고 또 꿈을 항상 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는 사실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 잘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방송을 보면서 방송 아나운서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방송 아나운서가 또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대학을 나오고 아나운서 시험을 치고 또 프로덕션에서 아나운서 리포터 활동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연출하고 공연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연출가가 돼야지 해서 또 이벤트 회사에 들어가서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이벤트 PD 일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쫓아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대단하게 뭘 하자 이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졌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제가 일을 잃게 됐을 때 저희 고모가 웨딩 쪽 일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잠깐 마케팅 일을 봐달라 해서 제가 이제 마케팅 업무를 보다가 웨딩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웨딩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든지 웨딩 일을 해서 내가 뭐 멋있는 뭐가 돼야지 이런 건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제니퍼 로페즈 주연의 웨딩 플래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뭐 스토리는 사실 사랑 스토리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니퍼 로페즈의 하는 일이 웨딩 플래너예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저런 결혼식 되게 멋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정말 겁도 없이 나도 해볼래 하고 시작한 게 웨딩 플래너 일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써니플랜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 웨딩 플래너 일이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써니플랜을 오픈을 했는데 제가 이런 결혼식을 할 거고 나는 이런 디렉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도 받을 거야. 그 상담할 때부터 나는 많은 나의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비용을 받고 할 거야. 했더니 다 이건 안 된다.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들이 다 노 아니야 할 때 저는 될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라면 그런 결혼식 하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되자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은 저의 판단은 맞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디렉팅을 하고 기획을 하는 그 피를 당연하게 내시고 승승장구하며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즐겁게 정말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고 가장 이제 복받은 케이스죠. 좋아하는 걸 잘하기도 하니까. 네, 잘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정말 잘할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도저히 안 돼. 내가 좋아하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도저히 이게 안 돼. 아니면 나는 뭐 이 옷 만드는 걸 진짜 잘하는데 좋아하진 않아. 근데 다른 건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게 없어. 그럴 땐 잘하는 걸 좋아하게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거를 주셨을 때는 그 달란트를 가졌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라, 그리고 성공시켜라입니다. 이 웨딩 디렉팅이라는 일이 정말 그때 당시에는 블루오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유일했거든요. 없었거든요. 저밖에 없었거든요. 어렵지 않게 제가 열심히만 하면 참 됐던 것 같아요. 이효리 결혼식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원빈, 이나임이 들판에서 막 예식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와, 저런 결혼식이 있네, 진짜 멋지지 않냐 하는 얘기를 막 할 때 전 되게 코웃음 쳤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 한 건데 이제 와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 하우스 웨딩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도자료 쓸 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써니플랜을 오픈하면서의 모토가 Your dreams come true. 너의 꿈은 이루어진다 였거든요. 마치 집에서 결혼하듯 정말 프라이빗하고 편안한 결혼식을 우리가 해줄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웨딩, 뭐 스몰 웨딩, 컨셉 웨딩 이런 용어들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런 웨딩을 찾을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지라고 하면 써니플랜을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웨딩을 하고 싶은 고객들의 니즈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호텔들이나 뭐 컨벤션들이나 이런 데들이 그때 당시엔 대형 웨딩만 있었는데, 이런 스몰 웨딩, 하우스 웨딩 컨셉트의 웨딩을 이제 하고 싶어 했고요. 예전에는 웨딩 한번 세팅하면 정말 10년 동안 그냥 그걸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고객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에 플라자 호텔에서 새로운 웨딩 컨셉을 외부에서 제안을 받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말만 되면 얘기만 하면 알만한 그런 기획회사들이 이제 비딩이 붙었어요. 너무 쟁쟁한 큰 회사들, 대기업 회사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저는 정말 그 5평짜리 30만 원 월세를 내고 직원이 2명밖에 없는 정말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정도의 회사였는데, 그 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경험한다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너무 많았어요.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된 거예요. 됐어요. 저희가 일반 신랑 신부 웨딩을 진행을 해봤지만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적은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겁도 났고, 근데 기회는 왔고, 보통 그러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기회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스몰 웨딩, 하우스 웨딩, 웨딩 디렉팅 회사 디렉터로서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베뉴 컨설턴트로 제가 또 하나의 프로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너무나 성공적으로 그 페어를 치러내고 해냈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이제 이 페어를 치르고 나니까 같은 곳에서 플라자 호텔에서 하우스 웨딩 컨셉트의 웨딩을 기획을 이제 런칭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함께 참여를 해달라 해서 지금 이제 플라자 호텔 지스텀 하우스라고 22층에 작은 이제 스몰 웨딩 컨셉트의 웨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획 단계부터 제가 같이 합류를 해서 아주 대성공을 거두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 나가는 웨딩 베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이제 시키니까 많은 호텔들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플라자 호텔뿐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임피리얼 팰리스, 뭐 롯데 호텔, 힐튼 호텔, 바냔트리, 리츠칼튼 해서 국내의 특급 호텔들의 대부분을 제가 다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혼도 그래. 남녀가 우리 집장만 하고 뭐 하고 그 다음 결혼에 하잖아요. 결혼하고 해도 되거든. 예, 마찬가지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막 일을 쫓다 보면 기회가 와요.
오면 그때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잡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반드시 성공시키시면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 있었던 사람인데 성공을 시킴과 동시에 저는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으시고 그리고 그걸 성공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을 판다, 뭐 가방을 판다 이런 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보고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서비스 그리고 기획 이런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판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이 되어지기 위해선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겠구나. 내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멋지게 해주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판매하는 모든 것들에 가치를 부여해야 해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그냥 물건의 개념이 아니라 이 상품마저도 나의 웨딩을, 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구나라고 믿어질 때 그때 고객들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2009년 8월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신랑 신부가 상담을 오셨는데 신랑 신부가 딱 들어오셨는데 신랑님이 너무 표정이 벌써 화가 나 있으신 거예요. 이유인즉슨 두 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S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신랑님이 돌연히 그 일을 그만두고 인천에 삼겹살집을 오픈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신부가 설명을 하기를 그래서 이제 의미를 두고자 본인은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 삼겹살집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신랑님이 다 준비를 하려고 했대요. 뭐 무대도 음향도 뭐도 하려고 했는데 말이 그게 안 되잖아요. 신랑이 당일날 결혼을 해야지 거기서 무대를 만지고 뭐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 이게 본인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를 깨우치셨대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제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 이런 회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꽃업체도 일단 컨택은 해놨고 무대는 여기라고 하기로 했는데 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가 5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군데 회사들이 다 본인보다 모르더라. 이런 상투적인 일반적인 이제 왜냐하면 그들도 경험이 없으니 그런 얘기들을 했을 거고 신랑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쓸데없이 상담을 잡아서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낭비를 하느냐 신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이러고 쳐다도 안 보고 계시길래 이제 신부님 말씀 듣고 그럼 장소 사진이 있느냐 사진 보고 무대는 어느 쪽으로 했니? 이거보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음향은 어떻게 할 거니? 막 물어보니까 신랑이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가 쓱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준비한 거니까 본인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막 본인의 플랜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남겨놓고 저희가 일단 장소를 봐야 된다. 그래서 장소를 가서 현장을 보고 이제 그럼 우리 동선은 이렇게 하고 예식은 이렇게 하고 컨셉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혼식 날 신랑님이 너무 감사 인사를 하객분들 앞에 저한테 손가락질까지 하시면서 저분 때문에 내가 결혼식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결혼식이 됐고 만족스러운 결혼식이 됐고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식이 됐고 신랑 신부님이 감동하고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 보람되고 그들은 꿈을 이루었지만 또 반대로 저도 이런 플래너 이런 디렉터가 되고 싶었거든요. 고객 덕분에 저도 제 꿈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교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정말 내 결혼식을 완벽하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에게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르구나, 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모든 아이템들, 모든 컨텐츠들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컨텐츠 하나하나의 가치를 제가 부여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고객한테 오케이, 잘 됐어, 내가 그럼 이렇게 해서 매출 얼마 일으켜야지 라고 했다면 신랑 신부님이 저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웨딩을 이제 16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늘 항상 이런 고객들을 만나 뵙고 하면 정말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럼 그들의 꿈을 쫓다 보면 너무 다양한 세계를 저 역시 만나고, 그래서 저 역시 그 꿈을 또 꾸게 되고 이루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올 것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걸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끔 이루시고, 성공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내가 높이셔서 고객들이 나에게 왔을 때는 내 상품을 사는 것보단 나의 가치를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하루하루 행복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름 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